아닌 게 아니라 윤석열 본인도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윤석열이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그 상간에서 어제 한덕수 전 총리와 그 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그리고 유상임 과기부 정부 장관까지 불렀는데 이런 순차적인 조사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본인에 대한 내란죄 이런 거 다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가 크게 디테일하게 보면 여러 부분에 빠져 있지만 그 그룹으로 따져 보면은 국무위원 그룹이 남지 않습니까? 네. 국무위원들이 내란에 과연 묵인한 것이냐, 동조한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밝혀야 되는데 그걸 밝히기 위한 수사가 돼야 되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 어제 한덕수 총리와 이제 기타 장관을 소환한 것 같아요. 언론에도 자세히 보도가 됐는데 한덕수 장관은 본인이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 네. 언론에서 했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본인은 나는 계엄이 선포된지도 몰랐는데 할 계획도 몰랐는데 대통령이 불러서 갔더니 그 이야기를 그래 나는 만류했다. 그리고 계엄 관련 문건도 본 적이 없다라고 네. 했는데 그 확보된 CCTV 보면은 계엄 문건을 자세히 쳐다보는 게 나타나고 또한 그 어제 보도된 것 보니까 이러한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됐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하고 있는 게 법적 요건이 되는지를 검토해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12월 4일 공화시 1분인가 계엄 해제 요구하는 가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어야죠. 한 달 동안 1시간으로 문고리가 있다가 대통령 비서실에서 불러내니까 부른 겁니다. 국무위원도 소집했어요. 네. 본인 뜻대로 반대했다라면은 아이고 잘 됐다고 즉시 소환을 했어야죠. 본인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행태가 본인의 그동안의 진술과 그냥 상치되는 것. 네. 그리고 나머지 장관 중에서 안 장관인가는 연락을 받았지만 문자를 못 봐서 못 갔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계엄 해제 요구 때는 바로 왔어야죠. 안 온 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정황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법률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 국무위원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막을 의무가 있는 것이냐,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안 막더라도 하는 걸 묵인만 해도 죄가 되는 거냐. 네. 법률적 부작위라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도 명확하게 규명해야 되겠죠.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위원들이 각각 무슨 행위를 했는 것인지 해제 이후에 어떤 행위를 했는 것을 밝히고 그것이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으로 네. 법리적으로 과연 이러한 의무가 있는지를 아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지만은 대통령 부속실장이 사후에 이제 계엄을 합법화하기 위해 가지고 문서를 만들고 한덕수 전 총리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 하였다. 그렇죠. 예. 이런 식의 보도도 나왔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의 진술과는 다른 상치되는 예, 예. 부분들이 물적 증거로 이제 드러날 경우에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혹여나 한덕수를 상대로 한 신병 확보 시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제가 조금 전에 국무위원들의 자기 의무냐 부자기 의무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것이고 이거는 하나씩 따져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덕수는 죄가 돼버렸어요. 계엄 선포문 서명이 된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데 서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40분짜리 계엄 회의록 만드는 거 이것은 증거 인멸죄 그 중에서도 허위 증거를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증거 네. 위조죄가 됩니다. 왜 계엄이 적법한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 부합된 증거를 만드는 착출해내는 거죠. 네. 이건 판례상 증거 위조죄가 됩니다. 증거를 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똑들이 죄가 되고 네. 죄가 되는 겁니다. 뒤에 파기를 했다 할지라도 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동조 여부는 더 따져볼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요 문건을 만드는데 동조한 것은 증거 위조죄다. 아. 이것만 갖고도 사법 처리가 가능하고 네. 이거 외에 이제 내란에 동조했는지 여부에도 여러 가지 사후적 정상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후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비판받을 사후 정상이기 때문에 음. 제가 볼 때 이것은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온갖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행할 제가 지금 때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그렇죠. 지명에 대해서도 네. 딴지를 걸었기 딴지를 때문에 걸었기 때문에. 본인 죄를 숨기기 위한 게 아니었나. 그렇죠. 이런 해석 가능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하려면은 얼거리가 있어요. 뭐 죄가 돼야지. 성형이 나쁘다는 것만 죄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미 기본적으로 내란에 동조했냐 여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없어도 증거를 만들어냈다는 죄가 딱 돼버린 거야. 이거 하나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후에 이루어진 본인의 행태가 너무나 조잡하고 나쁘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과 네. 헌법재판관 딴지 걸어 특검에 딴지 걸어 별 괴상한 소리 하고 다녔어서 이 모든 걸 다 모으고 보면은 영장 청구 사유가 되고 네. 법원이 지금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하고 있는데 법원도 영장을 발부해야 할 상황이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아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겹쳐져 보니까 그 한덕수가 왜 이렇게 무리해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던가 이런 생각을 사후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증거를 이전해서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서 정권을 잡으면은 네. 더 이상 수사 못하게 하고 이런 계획도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그 사람 머릿속에 안 들어서 모르지만 상황이 예. 아마도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조바심 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인생 최대 위기일 겁니다. 지금. 네, 결국은 한덕수의 그런 죄라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수직적으로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